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전에 올렸던 영상이 육모란 뭐냐, 평가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날짜가 금요일인데 수요일날 6월 모의고사가 또 치러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화작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6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치렀던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정도면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언내랑 딱 3점 등급컷이 차이가 나는데 그 요인이 또 언내 한 문제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수능 한 번 더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들 풀어봤는데 이 시험지를 애들이 평가하기로는 국어는 좀 많이 쉬웠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험을 잘 쳤냐 물어봤는데 잘 쳤다, 다른 애들도 다 잘 쳤을 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잘 보면은 금년에 수능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이제 아마 친구들이나 이제 볼 때 좀 쉬웠다라고 느꼈던 거는 일단은 전체 그 문제 구성에 있어서 답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최종 목표는 어차피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거를 놓고 본다면은 좀 이번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선지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구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볼 만한 가치는 아주 충분히 있는 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도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니까 좀 몇 문제들, 특히 독서의 몇 문제들은 정말 와, 출제를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도 그 소설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하게 냈다. 특히 이거 이제 표구된 휴지, 표구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액자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거 뭐 연계 작품도 아닌데 굉장히 특히 이제 보기 문제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굉장히 특이하게 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글을 읽을 때 그 문장의 전후 관계,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 가장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선지 구성이나 그리고 전체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문학을 뭐 감상적으로 한다 해도 과연 이 서술어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쉬웠다라고 하는 건 왜냐면은 그러니까 5개 선지 중에 답 하나가 너무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답인데요,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수월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같이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몇 점이 뭐였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다. 내가 작년에 그 수능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었잖아. 수능은 역시 다르던데요, 막 이런 그죠. 반응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능은 다르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 내적인 그런 감정보다 문제 외적인 영역에서, 문제 내적이기도 하죠. 그때 배꼽의 미학인가? 해가지고 킥도 나왔던 것 같고, 뭐 노이즈. 수능은 약간 여러분이 각자 다 본인의 나이에 맞는 수능을 보겠지만 진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살짝 봤는데 그래도 약간 평가원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래도. 네,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 네네. 저는 이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좀 설렙니다.
그치. 막 이런 거 보면 한번 그렇게 풀어보고 싶고. 네, 풀어보고 싶고, 마음이 좀 그리고 막, 설레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까. 이제. 그래서 진짜 좀 고민 중인 게, 그러니까 대학과는 무관하게 한 종강하면 몇 주 정도 공부를 하고 수능을 한번 봐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해보고 싶어서. 자, 일단 이번에 과학 지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12번 문제요? 이게 이제 10에서 13번 이제 과학 문제인데, 수소에 대한 얘기거든? 수소? 네, 수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린 거야, 이번에. 이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이게 과연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보기에 나온 거는 전기 분해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갖다가 집어넣은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수소기체를 이제 빼내는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이걸 어디다가 연결을 시켰냐면은 열분해 방식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문에는 열분해 방식이라는 게 나오고 이 보기에서는 전기분해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열분해 방식 같은 경우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부반응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분해 방식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4몰이 이미 이거는 반응이 안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전기분해 방식이든, 그 다음에 열분해 방식이든,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몰의 비는 2대 1대 3이야,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어, 그거는. 그죠. 그러면은 2대 1대 3이면은 본문에 보면은 수소기체의 몰의 비수가 가장 높아. 그거를 여기서 재진수를 해, 보기에서는 그냥. 뭐냐면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의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이거는 본문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 이걸 보면은 이거는 결국 이 얘기거든. 그러네.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서 틀리는 거죠. 여기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은 왠지 이 수소기체가 많이 생성됐다고 하니까 이게 더 많이 좀 생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면, 왜냐면은 결국은 이 열분해 방식을 하면은 수소가 더 많이 생성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전기분해 방식은 뭐냐면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하기 때문에 수소가 열분해 방식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요 말 때문에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두뇌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와, 이거를 재진수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물론 이제 이걸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각도로 평가를 하겠지. 그런데 결국 국어 시험의 핵심은 재진술이야. 재진술. 왜냐면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문학에서 만약에 여기 어떤 이제 문학에서 흔히 내는 방식이 뭐냐면은 공간인데 여기에 있는 방, 여기에 있는 방, 여기에 있는 방, 각각의 방들을 갖다가 놓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재진술을 해줘. 근데 그렇게 재진술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요 방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맥락이 있는가를 그거를 재진술을 해. 그거를 보통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선지에다가 구성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구성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이제 고어라든지 그 다음에 고사, 한자어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자기가 스스로가 안 되면 재진술의 의미를 자기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런데 보통 독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추론 문제가 좀 어렵고, 특히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판사가 돼서 자기가 결론을 그렇죠. 내야 되는 것처럼 예,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지금 요 과학지문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솔직히 내가 이 수소를 어떻게 내가 빼내는지, 뭐 수소분해나 이런 거 나도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얼핏 기억나는 게 암모니아가 NH3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NH3죠. 맞지? 그래서 그게 얼핏 기억이 나기, 아, 그게 1대3이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은 했지. 이걸 내가 읽어보면서. 그런데 역시 이거를 이제 국어스럽게 적용시킨 거는 뭐냐면은 결국 본문에 나와 있는 말과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결국 어떻게 같은 의미인데 그걸 요렇게 재진술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요걸 진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딱 요렇게 된 거를. 요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요렇게 딱 해서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요 개념을 재진술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12번 문제는 나도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되게 눈여겨봤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저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인가?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21번이요? 이게 보기가 아마 이제 그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보기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되게 막 헷갈렸을 거야. 여기 보면은 외화, 또 내화, 또 다른 내화. 그럼 잘 봐. 지금 A, B, C를 그렇게 지금 세 개로 나눠서 지금 문제를 냈지. 되게 지금까지 아마 수많은 모의고사를 봤지만, 수능까지 봤지만 이런 구조 처음 봤지. 그러니까 보통 외화랑 내화, 뭐 액자식 구조 이런 얘기만 나오지, 외화, 내화, 뭐 또 다른 내화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 내화, 그리고 또 다른 내화. 사실 근데 읽어보면은 별거 아니야.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그 또 다른 내화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좀 희한하게 쓰인 거 있어. 본문에서. 뭐, 저기,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묶었나?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어. 보이네요. 요게 또 다른 내화야. 그래서 이제 그게 편지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학생들이, 이건 도대체 뭐지?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뭐라고 할까. 영어로 표현하면 brand new. 아주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이런 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제 내려고 하는 게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뭐 연결될 때,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그게 이제 그 본문에서 실제로 그렇게 연결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한 문단 안에서 이어지거나 뭘 사용하냐면 지식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서술 시점과 시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보면은 이건 1인칭이거든? 1인칭? 예. 1인칭인데 그게 이제 그 다른 내화로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3인칭으로 바뀌는 거지. 보통 이제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많이 봤죠.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잘. 이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나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그거는 뭐, 아, 여기는 이제 바로 다음 이게 뭐 누구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화로 넘어가잖아. 근데 여기에는 그게 구분이 없어. 그런 식으로.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한 문단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단을 띄지도 않아. 표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문단에서 띄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한 문단 안에서 그냥 이어지면서 그냥 뭐 지시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술 시점과 시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마침표가 딱 찍히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 다음 문장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지. 내화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나고, 또한 뭐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자, 여기 보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여기다가 그 이론을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뭐 볼모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초점화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재진술, 그러니까 순전히 요약. 근데 요약을 할 때 역시 출제자의 어떤 언어로, 그리고 시험을 내기 위한 어떤 방식의 언어로 보기를 구성했다라는 게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이고, 보기 자체가 일단 좀 복잡하네요, 확실히.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근데 사실 이게 보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여기서 무슨 그동안 내가 그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 복잡한 어떤 그 내용 구성을 이렇게 요약을 출제자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구석으로 갔다 하고 마무리하고 2개로 다 A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B는 내화인데 이제 A는 외화거든. 그치? 외화. 밖으로 나갔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B에서 A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왜냐면 A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B가 과거거든. B가. 그러니까 B에서 A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됐다. 근데 이거를 그 사실 반대지, 반대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꼼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 이제 국어 실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석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좀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건 국어 실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휘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간적 선후가 역전됐다라는 말을 요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앞뒤가 바뀌었다. 역순이라는 거, 역순. 역순행적. 그 역순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역순이 아니거든. 이게 네. B에서 A로 간 거는 역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시 표현을 또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물론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시간상으로 몇 개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웠을 부분, 좀 문제들만 우리가 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물론 전체를 가지고 한번 뭐 해설 강의를 한다면 진짜 너무 재밌겠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본다면. 그러면 한 2시간 찍어야지. 그치? 근데 뭐 이제 이런 몇 개만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평가원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금년 수능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까 그 독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문학 문제에서 뭐 좀 다뤄봤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16번 문제도 한번 보면 좋은데, 이거는 그 재작년 9월인가 그때 이제 그 킬러 문항 없어지고 나서 일단 새로 등장한 그때 이제 정약용하고 유영원하고 뭐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거 만든 편지인데 되게 재밌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3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작도 같이 보면 되는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언어 매체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꼼꼼하게 과연 이게 이제 뭐가 피동접미사가 들어간 피동사는 뭐뭐였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안긴 문장,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 그거는 무엇인가. 근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모의고사에서 그 본용언 보조용언이 나왔는데, 이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고 갔다 이럴 때는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니지, 본용언이지. 그럴 때는 이제 맞춤법에 대한 얘기인데 띄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는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는 과연 뭐가 본용언이고 보조용언인지. 근데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려버렸다. 버린다는 뭘 내가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지? 보조용언으로 봐야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보인다. 그걸 줄이면은 보이어에서 그게 이제 줄여서 보여. 그럼 피동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37번 문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는 역시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럽다는 게 좀 강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함께 봤고요. 제가 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말수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